그동안 한약 치료가 부담이었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올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방치료의 급여 대상 질환이 확대된 것인데요. 기존에는 한의원에서 첩약 치료를 받을 때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 생리통 3가지 질환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부터는 알레르기 비염, 허리 디스크, 기능성 소화불량 3가지 질환이 추가되었습니다. 한의원에서 이 3가지 항목 중에서 한약을 처방받으면 비용의 30%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아마도 알레르기 비염 환자분들이 이 소식을 반가워하실 듯 합니다. 1년 내내 비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쉽게 치료되지 않기 때문에 대증적 요법으로 증상 완화 차원의 약물 복용을 장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특히 긴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에는 면역이 떨어지게 되고 코 안 점막이 건조해지게 되죠. 그래서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에 대한 과민한 면역 반응으로 증상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일교차가 큰 환절기나 기온이 낮아지는 겨울에 특히 증상이 심해집니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거의 모든 계절에서 늘 콧물, 코막힘, 재채기, 목 따가움 등의 증상을 겪는데요. 이 같은 증상들을 매년 반복해서 겪다 보니 수면 부족, 집중력 저하, 만성 피로는 물론 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방치했을 경우 축농증, 수면장애, 천식 등의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고 소화기나 성장기라면 코막힘으로 인한 구강호흡 때문에 치열 부정교합, 수면 무호흡증, 아데노이드형 얼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알레르기성 비염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왜 치료가 잘 되지 않는 걸까요? 알레르기성 비염하면 줄줄 흐르는 콧물과 꽉 막힌 코가 문제라고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세부적인 증상과 환자의 체질을 정확히 감별해서 치료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콧물의 상태와 비염을 악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요인, 그리고 체질을 파악해서 그에 따른 세밀한 처방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합니다. 맑은 콧물이 물처럼 흐르는지, 뿌옇거나 노랗고 진득한 콧물인지, 또 코안이 심하게 말라서 코피가 자주 나는지 등을 체크합니다. 또 비염에 있어 어떤 자극의 반응이 있는지도 체크하고 환자의 체격이나 기본 체력, 소화불량이나 식욕 부진 등의 증상까지 파악해서 처방을 내립니다. 이렇게 개인 맞춤 처방의 한방치료는 잘 낫지 않는 알레르기성 비염에도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임상에서도 알레르기성 비염을 오랫동안 달고 살았는데 한방치료를 받고 나서 많이 호전되었다고 좋아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뵙습니다. 이런 임상에서의 사례뿐만 아니라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약 치료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방치료에 대한 논문을 바탕으로 한방치료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1차 치료에서 달인 한약의 임상효과, 후향적 코호트 연구란 제목의 논문입니다. 제목의 달인 한약은 첩약을 의미하는데요. 총 17개의 한의원에서 22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했고 마지막으로는 144명의 환자를 분석했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진단된 환자들과 진료 기록이 남아있는 환자가 대상이었는데요. 환자들이 처방받은 첩약은 소청룡탕, 현계용교탕, 보중익기탕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환자에게 치료를 목적으로 한 처방이죠. 환자의 변증, 그러니까 개인의 증상과 체질, 연관 증상 등에 맞춰 처방되는 실제 처방 첩약들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한약 첩약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염 증상 평가 척도인 TNSS, 비염 환자의 삶의 질 평가 설문인 미니 RQLQ 등의 지표를 이용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치료 전과 후에 증상이 얼마나 개선되었고 그로 인해서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첩약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비염 증상 평가 척도인 TNSS 점수가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콧물 증상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비염 환자의 삶의 질 평가 설문인 미니 RQLQ 점수도 살펴보시면 첩약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활동성과 코 증상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만족도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첩약 치료를 받은 환자군에서 전반적인 만족도와 안전성 항목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약이 항히스타민제에 비해 좋은 효과를 보였다는 논문도 살펴보겠습니다. 12개월 동안 4주 이상 비염 증상에 지속되는 지속성 비염에 쓰는 청패건비탕이라는 처방과 항히스타민제의 효과를 비교한 임상시험인데요. 지속성 비염 환자를 대상으로 청패건비탕을 하루 1회씩 4주 복용한 치료군과 항히스타민제의 로라타딘을 하루 1회씩 4주 동안 복용한 대조군으로 나눠서 비염 증상과 환자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임상시험 연구입니다. 치료 4주를 포함해서 16주간 치료 효과, 지속 여부를 평가했는데요. 4주 동안 치료 이후 한약을 먹은 쪽과 항히스타민을 먹은 경우 점수 변화는 유사했지만 그 이후 12주를 관찰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치료 결과가 더 좋았습니다. 그리고 12주차부터는 증상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약 치료군과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대조군 사이의 삶의 질을 비교해보면 4주차까지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12주차부터는 삶의 질 또한 한약 치료군에서 더 많은 호전이 있었습니다. 이 논문의 결론은 항히스타민제와 비교해서 청패건비탕은 지속성 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삶의 질 개선 등 여러 면에서 부작용 없이 더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줌으로써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어린이의 경우 얼굴 변형까지 유발할 수 있어서 꼭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약을 드셨던 분이라면 이제는 부담 없이 한의원을 찾으셔서 근본 치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